안녕하세요. 빔3 제2강 기본 설정하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이프 우선으로 제어하기 위한 와이파이 연결하기 및 펜 설정, 그리고 내장 LED 확인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10에서 일단 퍼티로 연결을 진행을 하였고요. 퍼티 외에도 비트바이즈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처음 연결하기에는 퍼티가 제일 편해서 퍼티로 사용을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비트바이즈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준비물로는 빔3 보드가 필요하고요. 전원 어댑터, 그리고 방열판 및 펜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연결할 때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랜선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되니까 무선 06이나 AP에 연결할 랜선으로 직접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퍼티를 이용해서 지난 시간 맨 마지막 진행했던 것처럼 SSH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처음 빔3가 켜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 비밀번호는 크아다스의 비밀번호도 크아다스 똑같습니다. 나는 와이파이 연결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서버이기 때문에 커맨드 라인으로 진행이 필요한데요. 시작하는 거는 nmcli d 와이파이 리스트 라고 하면은 근처에 있는 와이파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따로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아서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요. Q를 누르면은 지금 나온 목록을 그대로 종료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기 위해서는 WPA, 아마 다 보안 관리 쓰실 테니까 WPA 언더바 패스프레이즈 SSID 이름을 써주고요. 그 다음 패스워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네트워크라는 값이 출력이 될 텐데요. 해보면은 그냥 이렇게 PSK, 저는 임의로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이 패스워드를 매번 넣어줄 수 없어서 이걸로 바꿔서 저장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값을 넣은 다음에 PSK를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는 사용하는 것 따라 다르지만 컨트롤 C를 누르면 일반적으로 복사가 진행됩니다. 네, 이제 패스워드를 넣어서 이 PSK 값을 가져왔고요. PSK 값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진행을 위해서는 sudo nmcli d wifi connect 다음 SSID를 넣어주고 패스워드 이 뒤에다가는 아까 PSK PSK 코드를 쭉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ep-key type, 그리고 키를 다시 넣어주면은 카다스라고 다시 입력해주면 연결이 될 거고요. 네, WLAN 제로에 성공적으로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ifconfig를 입력하면은 연결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더넷 연결되어 있다면은 이쪽에도 IP가 나올 건데 저는 와이파이만 연결되어 있으므로 와이파이 주소가 192.168.292.245번 이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핑으로 보면은 네트워크도 인터넷도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고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살펴볼 건데요. 리눅스 기본 명령 같은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시니까 사용하는데 중요한 온도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모니터링을 해주는 이유는 이 빔3 보드 자체의 발열이 조금 심한 편에 속해서 한 75도 정도를 넘어가면은 고온으로 인한 스로틀링, 그러니까 CPU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열판이랑 팬을 같이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는데요. 일단 그걸 작업하기 위해서는 현재 온도를 봐야 되니까 온도 모니터링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캣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명령어가 되고요. 시스템의 클래스의 summer 존은 0이 있고 1이 있습니다. 일단 0하고 템프를 가져오면은 이제 42,70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에 나누기 1000을 해주시면 그 셀시우스 값, 그러니까 섭씨 값이 됩니다. 현재
그러면 42.7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존 1에 해당하는 경우는 44.6도로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장되어 있는 서멀 존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멀에서 보면은 쿨링 디바이스 같은 장르로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따로 뭐 온도 값을 볼 수 있건 하는 게 없네요. 서멀 존에서 값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서멀 존을 제가 직접 모니터링 하면서 뭐 성능을 연산을 줄이거나 할 건 아니니까요. 펜 연결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펜 연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방열판이랑 펜이 전부 설치된 상태인데요. 이거는 이제 마치 세트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여기 있는 방열판 설치 후에 이제 펜을 부착해 준 형태입니다. 방열판은 그냥 뭐 알루미늄 형태의 방열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펜이 달려 있습니다. 펜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게 되고, 이제 이쪽에 펜 커넥터가 따로 있는데요. 펜 커넥터에 그냥 선을 꽂아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방금까지 이제 켜져 있다가 종료를 했는데, 온도를 지금 방열판의 온도를 재보면은 한 31도 정도로 약간 뭐 높은 편도 낮은 편도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뒤편 같은 경우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드는 정도인데요. 재보면은 현재 38도로 계속 식혀지고 있었음에도 온도가 조금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을 이용해서 조금 식혀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작업하다 보면은 자동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팬이 계속 돌면서 식혀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그냥 뭐 이쪽 위에 보드 위에 바로 부착된 형태니까 GPIO나 다른 커넥터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쪽 안쪽에 조금 뭐 가까워서 걸거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GPIO를 사용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 켜질 때 펜이 한번 세게 돌았다가 꺼지는 현상이 있고요. 펜 테스트를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 이제 와이파이 설정을 해놨으니까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를 잡아서 네트워크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드에 전원만 넣은 상태로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와이파이 성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있는 안테나에다가 와이파이 안테나를 추가 부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필요에 따라서 추가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퍼티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서 이제 펜 속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듯이 이제 IP를 넣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로그인은 크아다스의 크아다스로 동일합니다. pen.se.row라는 거를 입력을 할 텐데요. 일단 ls 쳐보면은 이쪽 폴더 자체에는 아무 파일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pen.sh.row라고 해보면은 지금 펜이 가볍게 살짝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봤듯이 온도도 같이 조금 떨어지고 네. 아까 한 44도 그렇게 됐었는데 조금씩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pen.sh mid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펜이 회전하게 됩니다. 제일 높게는 high라고 해주면은 제일 최고 속도로 펜이 회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약간의 소음도 조금 있는 편에 속합니다. 물론 low로 해도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인데, 이 펜 자체가 소음 있는 만큼 성능은 꽤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설정은 이제 오토로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일이 입력해 줄 필요 없이 나누를 이용해서 부트의 env 쪽을 확인하면은
여기 펜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부팅할 때 펜 모드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한 부분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오토로 설정되어 있는데 뭐 로우나 미드, 하이, 노 직접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pen.sh 오토로 할 수도 있었고요. pen.sh 명령어 자체는 cd 명령어로 보면은 거래 빈 폴더 내에 있습니다. 보면은 뭐 블루투스 셋업이라든지 카메라 확인, 디스플레이 셋업 등등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펜 셋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쉘 명령으로 다 진행이 되어 있고 이쪽 펜에서 직접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펜 셋업이나 뭐 저쪽에서 저희가 따로 건드릴 내용은 없고요. 디폴트 펜 모드에 관한 부분이나 뭐 셀렉트 모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는 pen.sh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모드, 레벨, 이네이블, 템프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뭐 로우, 미드, 하이 그리고 오토 모드, 매뉴얼 모드. 매뉴얼은 이제 수동 조작 같은 수동 조작에 해당한 부분이죠. 그리고 템프 현재 CPU 온도를 이제 확인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 외에 뭐 펜 트리거 상태나 모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 한 번 더 자세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en.sh에서 모드라고 입력하면은 펜 모드는 오토에, 레벨은 오프, 뭐 현재 회전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고요. 스테이트는 이제 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헬프를 입력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나오고요. 그냥 온, 뭐 이러면은 그냥 뭐 온, 오프, 오토가 되고 온, 오프는 매뉴얼일 때 사용하게 됩니다. 온에 뭐 로우를 하면은 저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오프를 하면은 뭐 디세이블링과 펜이 종료가 됩니다. 펜을 끄니까 이제 보드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뭐 그런 명령어가 있기는 하네요. 오토로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pen.sh의 현재 템프를 보면은 이렇게 온도 값을 알 수 있고요. 현재 44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펜 온도가 아니라 그 펜 자체에 달린 온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아까 서멀존에서 봤던 그 값으로도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트리거를 보면은 트리거는 50도, 60도, 70도에서 각각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44도니까 아직 동작은 하고 있지 않고요. 50도일 때 로우, 60도일 때 미드, 70도일 때 하이 상태로 펜이 동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pen.sh 명령어로 이거를 이제 온도를 이쪽에서 따로 설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놔둬도 뭐 큰 동작에 문제가 없어서 이 상태로 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일단 내장 LED가 지난 시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흰색과 빨간색인데요. 왜냐면 파란색은 펑션 기능이라서 저희 이쪽에서 따로 제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장 LED를 한번 제어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분투 같은 거 내에서는 이쪽 접근해서 사용하는 거는 거의 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특이한 걸 하면은 권한 자체를 이제 관리자 권한에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도 명령어를 붙여서 할 수도 있지만은 편의성을 위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su라고 입력을 하면은 관리자 권한, 이제 패스워드 입력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앞에 크아다스의 크아다스가 루트의 크아다스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이제 홈 폴더는 루트로 되어 있고요. 상관없이 이제 시스템 쪽으로 바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LEDs를 보면은 레드랑 시스템 LED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드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레드 LED 오타가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시스템 LED는 흰색 LED를 의미하고요. 레드는 이제 빨간색 LED를 의미합니다. 빨간색 LED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면은 좀 익숙하다 할 수 있는 브라이트니스나 트리거로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트리거는 기본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스템 LED로 가면은 이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인버트라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는 트리거를 살펴보면은 설정이 하트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버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흰색 LED는 하트비트로 동작하고 있으니까 빨간 LED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트리거는 논인 상태로 제어하면 되고요. 브라이트니스를 이제 값을 넣어서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브라이트니스는 0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에 브라이트니스를 입력하면은 지금 이제 빨간색 LED가 켜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0을 넣게 되면은 꺼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깜빡이는 거는 흰색 LED가 깜빡이고 있는데, 다시 1로 해줘 보면은 빨간색이 계속 켜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호를 넣으면은 조금 더 밝아지긴 하는데 큰 차이가 없어서 사실 1, 0으로 제어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은 됩니다. 100을 넣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0을 넣어서 다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에코 캣의 트리거를 보면은 여러가지 여기 모드가 있는데, 에코 하트비트를 트리거에 넣으면은 빨간색도 이제 흰색이랑 똑같이 하트비트 모드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 타이머 모드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에코 타이머, 일단 여기서 인버트가 생겼는데 인버트에다가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흰색이랑 반대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버트를 이제 1로 해주면 반대로 되고요. 다시 0으로 해주면 그냥 똑같이 동작합니다. 그 외에 이제 타이머를 트리거에다가 넣으면은 딜레이 온과 딜레이 오프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온은 기본 500, 오프도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000으로 딜레이 온을 넣어주면은 1초 안 켜졌다가 500mm 꺼지는, 흰색을 잠시 끄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흰색을 끈 상태고요. 1초간 켜져 있다가 0.5초간 꺼지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고, 여기서 타이머를 50으로 딜레이 온을 줄여버리면 500ml간 꺼졌다가 0.05초, 그러니까 50ms 동안 켜졌다가 이렇게 반복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LED를 제어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일단은 다 초기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논을 트리거에 넣어주고 시스템 LED에다가 하트비트를 트리거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화가 완료되었고요. 일단 이 상태로 놔둔 뒤에 다음 시간부터 할 GPIO 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를 보면은 이제 핀아웃을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요. 보면은 핀아웃 자체를 보면은 이제 완전 기본 GPIO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 4번이랑 DZ15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VCC나 USB 파워포트, 그라운드 혹은 I2C 연결이나 I2S 연결, 또 PWM 밴도 같이 있고, RX, TX면 이제 UART 통신에 해당하죠. 이런 핀으로 거의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바꿔서 사용하거나 혹은 이런 핀에 바로 접근해서 LED를 켜고 끄는 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빔3 제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